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병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장수의 삶,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트너라는 연구원에 의해서 장수 마을이 이제 발견이 됐죠. 블루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계 5대 지역, 최근에는 이제 6대 지역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수만이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병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헬스장이나 또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약간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운동이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밝혀진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장수하는 사람들 살펴보니 일정하게 피트니스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삶에서 적당한 수준의 운동이 늘 되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직업적으로 양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취미 활동으로 정원을 가꾼다든지 텃밭에서 계속 채소를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계속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것이 장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통적인 규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전체 음식의 80%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식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일단 음식을 좀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과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의 내 위에 80% 정도 너무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배고픔이 가셨다 정도, 이만하면 됐다 라는 정도의 음식만 섭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약 90에서 95% 정도는 자연식으로 순수한 식물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육류나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육류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하루에 먹는다 하면 50g 이내로 굉장히 소량 섭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일이나 채소나 또 통곡물, 그리고 콩, 견과류, 씨앗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굉장히 하루에 많이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실천하기 쉬운 게 될 수 있는데요. 와인 한두 잔 마시기입니다. 적포도주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아니면 2잔 정도까지 먹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와인을 마시면서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와인 자체를 혼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시는 분위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자연 속에서 테이블 위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와인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와인 한두 잔 정도를 저는 여유 있게 마신다, 즐겁게 웃으면서 마신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을 모두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이제 용어들이 일본의 오키나와와 또 니코야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키가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 보람을 갖자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 없이 정말 어떤 돈만 위해서,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보람을 위해서 했을 때는 설령 돈이 좀 적더라도 또는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키가이라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보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존 중에 하나인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는 플란드 비다라고 해서 어떤 삶의 계획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넌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일 계획 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어떤 큰 목적, 나는 왜 살아가게 되는지, 나는 어떤 사명이나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좀 시간을 내서 내 삶 전체에 대한 목적들, 또 어떤 삶의 보람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수명과 또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1999년 12월 31일 이 직후에 수많은 노인들이 사망했다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전에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도 있었는데 뭔가 인류의 종말설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이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지구에 아주 큰 이변이 오는 것처럼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노인들이 이 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사망으로도 연결된 통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삶에 대한 보람이나 어떤 목적성을 가진다는 것, 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느리게 살기예요. 사실 우리 요즘 시대와 정말 반대되는 말이죠.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스트레스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느리게 산다는 거는 절대 한국인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나 알려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느리게 살아가는 모습이 공통적인 장수인, 건강한 장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느리게 살아갈 때 일단 스트레스가 적고 염증도 조절이 되고, 따라서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암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리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보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자가 아니잖아요. 적당한 삶의 긴장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되 큰 욕심이나 집착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느리게 살아가는 슬로우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장수인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너무나 큰, 지나치게 큰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꼭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AI의 어떤 큰 변화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문명이 발달해서 정말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까에 물음표를 크게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각자만의 느리게 살아가는 시간대를 만들더라도, 어떤 요일 하나를 정하더라도 우리가 느리게 좀 살아가는 어떤 시간, 느리게 살아가는 어떤 요일,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의 또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어떤 연대감을 느낄 때,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됐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실제 이 블루존 6대 지역에 사람들이 대부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사람들과의 끈끈한 어떤 연결감, 연대감, 어떤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봉사, 종교도 상관이 없고 봉사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을 좀 열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체, 모임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통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좀 약해졌을 수 있지만 그런데 손주가 조부모를 돌보고 심지어 조카가 고모, 이모를 돌보는 굉장히 가족 간의 유대감의 범위가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의 웃 어른을 돌보는 것이 어떤 희생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문화라는 것을 블루존 이 지역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인들의 건강 상태도 살펴보면 연구 결과상 가족이 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족 관계가 좋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가족만의 좀 어떤 재미있는 문화, 어떤 행사를 만들고 가족의 어떤 그런 기념적인 누가 상을 탔다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9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배우기보다는 개인이 혼자 터득해야만 하는 외로운 주제가 됐는데요.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 방황하고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저는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없이 살아간다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좋은 가치관, 또 좋은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또 이 가치관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대화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교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루존의 건강한 장수인들의 9가지 규칙을 보면 어느 하나의 음식, 운동 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건강에 좋은 식습관과 또 몸을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르는 길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좀 단순하게 몸과 마음, 삶의 질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라면 조금은 좀 쉽게 또 편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